안녕하세요. 다산에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장 배선설비 첫 번째 시간 1절 전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전압, 전기의 압력이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220V입니다. 이제 법에서는 전기를 크게 세 가지의 종류로 나누게 됩니다. 무엇에 따라서? 전기 압력의 크기에 따라서. 자, 그런데 일단 이것이 직류냐, 그러니까 DC냐, 아니면은 교류냐, AC냐에 따라서 우리가 저압, 그 다음에 고압, 그 다음에 특별고압이라고 해서 특고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일단 저압이라고 하는 거는 직류에서는 몇 볼트까지? 750V까지를 우리가 직류에서는 저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교류에서는요, 몇 볼트까지? 600V까지를 우리가 저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거는 220V, 조금 더 가도 380V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다 저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압은 몇 볼트까지냐? 이 두 개를 넘고 7000V까지를 우리가 고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특고압은요, 7000V가 넘게 되는 거를 우리가 특고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전주에 있는 거 22900 이런 것들은 다 특고압에 해당되죠.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제 이름도 전병 7이지 않습니까? 7이라는 숫자가 어떤 것을 분기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법에서는 세 가지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이 이외에 뭐 15만 볼트, 34만 볼트 이렇게 엄청나게 큰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초고압이라고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건 법에서 쓰이는 용어는 아니고요. 그냥 법에서는 특고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책 교재 341페이지 맨 위에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전압의 종류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나오죠. 시험 문제에서는 자, 직류 700V가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뭐예요? 저압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자, 교류 700V는 뭡니까? 뭐예요? 고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전압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첫 번째. 자, 두 번째. 전기 방식. 우리나라 전기 방식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상, 이선식. 단상, 이선식은 자, 변압기에서 이렇게 선을 빼서 두 가닥을 공급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 여러분 가정에서는 바로 이 단상, 이선식 방식을 채용하고 있죠. 다음에 단상, 상은 하나인데 3선식. 자, 이건 변압기에서 입력 측에서 그대로인데 출력 측에서 중성선을 하나 빼게 됩니다. 자, 여기 중성선을 하나 빼게 돼서 선을 세 가닥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단상 3선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전압은 110V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하게 되면 220V.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한 1980년대 후반에 지은 아파트들 뭐 그런 데 가보게 되면은 아니 어디는 110V 넣는 콘센트도 있고 220V 꽂는 콘센트도 있고 뭐 이러는 곳이 있어요.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있어요? 110V 콘센트도 있고 220V 콘센트도 있고 그런 데가 이렇게 단상 3선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단상 3선식은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나중에 얘기가 나올 텐데 자, 여기에 예를 들어 부하, 파란색이 지금 110V 짜리예요. 110V 부하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은 220V 짜리 부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220V 짜리 부하를 사용하는 거죠. 이거는 파란색은 110V. 근데 만약에 중성선이 만약에 끊어진다. 중성선이 만약에 끊어지게 되면은 이 중성선이 끊어짐을 따라서 이 파란색 두 개가 어떻게 연결됩니까? 직렬 연결이 되게 되죠. 직렬 연결이 되니까 만약에 자, 두 개 중에서 저항이 한쪽이 크다라고 하면은 큰 쪽으로 전압이 더 많이 분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기계가 소손될 우려가 있게 되는데 단상 3선식은 그래서 중성선에다가는 절대 퓨즈를 따로 개별적으로 부착하지 않습니다. 중성선이 끊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튼 이게 단상 3선식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삼선식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삼상 3선식은 변압기를 델타 결선하는 거죠. 둘, 셋. 그래서 자, 요 사이의 전압이 220V이고 자, 요 사이의 전압도 220. 그 다음에 이것과 이것 사이도 전압도 220V죠. 그래서 성간전압, 상전압이 다 220V가 있는데 이게 삼상 3선식. 우리나라 예전에는 이거 썼어요. 예전에 이거 썼습니다. 지금은 안 쓰죠. 지금 쓰는 데도 있죠. 쓰는 데도 있죠. 예전 시설이 그대로인데도. 그런데 뭐 그렇게 신축에서는 이런 걸 쓸 이유가 별로 없죠. 근데 이제 기능사, 전기 기능사 실기 시험에서는 삼상 3선식으로 또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다음에 삼상 4선식. 짜잔. 삼상 4선식은 Y결선이죠.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여기 중성선이 하나 있죠.
자, 우리나라 표준은 여기 상전압이 220V고, 그 다음에 요 선과 선전압이 380V죠. RSTN 하고서 네가 다 오게 되는 건 삼상 4선식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좋습니까? 삼상 4선식 우리나라 현재 표준입니다. 표준 배정 방식이에요. 자, 왜 그러냐? 이걸 만약에 가성비라고 하나요? 우리 뭐 이제 젊은 분들이 뭐 전자제품 살 때 가성비가 어떠냐, 가격 대비 성능이 어떠냐. 그러니까 성능이 물론 좋으면 좋지만, 크면 클수록 좋지만, 가격 대비, 그 가격에 살 수 있는 최대의 성능을 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전자제품 같은 걸 구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성비를 따져보게 되면은, 자, 이게 똑같은 전기를 보냈는데 100원이 들었다. 그러면 이거는 37.5원이 듭니다. 이거는요, 75원이 들어요. 이거는 33.3원이 듭니다. 삼상 4선식이 사실 중량 대비 가장 많은 전력을 보낼 수 있는 송전 방식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342페이지 가보시죠. 자, 옥내전로의 대전압 제한. 옥내전로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건물 안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건물 안에는 우리가 전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대지전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상전압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용전압은 성간전압까지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 주택의 전로, 주택의 옥내전로, 전기 기계 기구 내의 전로를 제외한 옥내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 이하로 하며, 자, 300V 대지전압, 상전압. 우리 220 사용하잖아요. 그거 상전압이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각 호에 의하여 설해야 한다. 1. 사용전압은 400V 미만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 성간전압까지 포함하는 얘기예요. 뭐 전기 기기기구 및 옥내의 배선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누전 차단기를 써야 된다. 자, 법적으로 150V가 넘고 300V가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다 뭐 설치해야 됩니까?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되게 된다. 인입구에는 누전 차단기를 다 설치해야 됩니다. 4번에 백열전등 및 방전등용 안전기는 저압의 옥내 배선과 직접 접촉할 것. 5번에 백열전등의 전구 소켓은 키나 그 밖에 전멸기구가 없는 것일 것. 그래서 자 앞에서도 우리가 한번 설명을 했죠. 여기 키 소켓이라고 해서 자, 요거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돌리는 거. 이거 옥내에서 건물 안에서 사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이거 직부등이라 가지고 스위치가 벽에 붙어 있어야 돼요. 스위치가 벽에 붙어 있으면 이거 키가 없어야 돼요. 위험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전격 소비전력 2kg 이상인 것은 전용 개폐기를 따로 놔야 되고, 7번에 뭐 여러 가지 전선 배선을 사용해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문장 볼까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자, 전압의 구분에서 저압 직류전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직류전압 몇 볼트 이하입니까? 몇 볼트? 750볼트까지를 우리가 저압 직류라고 하죠. 자, 2번. 전압의 구분에서 고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7000까지인데, 그쵸? 어떤 거? 직류 750, 교류 600 넘고 7000까지를 우리가 고압이라고 하죠. 3번. 도면과 같은 단상 3선식의 5개 배선에서 중성선과 양외선 간에 각각 20A, 30A의 전등 부하가 걸렸을 때 인입개폐기의 X점에서 단자가 빠졌을 경우 발생하는 현상은 무엇이냐? 자, 3번에. 지금 문제가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고 있대요. 자, 여기에 부하가 하나 있고 단상 3선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30A가 흐르고, 자, 이쪽에는 20A가 흐른답니다. 여기는 뭐예요? 중성선이고요. 이 중성선에는 이것과 이것의 차만큼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과 이쪽의 전류가 같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중성선의 전류가 흐르지 않죠. 자, 그럼 이때 만약에 끊어졌다는 거예요. 끊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 이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저항을 R1이라고 하고 이쪽에 있는 저항을 R2라고 한번 해보죠. 어떤 전자 제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때 누가 저항이 더 큰 겁니까? 누가 저항이 더 커요? 자, I는 R분의 V니까 전압이 일정할 때 저항이 클수록 전류가 작겠죠. 이게 이쪽에 있는 게 저항이 더 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A가 흘렀죠. 그렇죠? 그래서 R1보다 뭐가 더 크다? R2가 저항이 더 크다. 그러면은 저항이 큰 쪽에 이거 여기 끊어지게 되면은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항이 큰 쪽에 전압이 더 어떻게 됩니까? 더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자, R2 즉 20A 쪽에 있는 부하의 전압이 더 올라가게 된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답은 2번이죠. 20A 부하의 단자 전압이 상승한다. 4번. 자, 교류 단상 3선식 배전선로를 잘못 표현한 것은 무엇입니까? 단상 3선식 배전선로가 이런 거죠. 자, 두 종류의 전압 얻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성선의 퓨즈를 사용하지 않고 동선으로 연결하죠. 퓨즈 사용하면 안 돼요. 이렇게 끊어지니까.
세 번째, 개폐기는 동시에 개폐하는 거예요. 하나, 둘, 세 개가 동시에 켜졌다 꺼졌다 해야 되는 걸로 해야 되죠. 4번에 변압기 부하측 중성선은 제3종 접지 공사를 한다. 아니죠. 변압기 중성선은 2종 접지 공사를 합니다. 뒤에 우리가 또 배우게 됩니다. 5번, 전로 이외를 흐르는 전류로서 전로의 절연체 내부 및 표면과 공간을 통하여 선간 또는 대지 사이에 흐르는 전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누설전류, 밖으로 새는 전류, 누설전류라고 합니다. 6번, 단상 이선식 옥내 전반 회로에서 접지측 전선의 색깔로 오른 것은 접지측 전선 단상 이선식이래요. 그러니까 접지측 색깔 이라기보다는 하나는 전력선이고요. 하나는 중성선이죠. 중성선은 뉴트럴, 이거는 백색 선을 사용하게 됩니다. 백색. 4번이죠. 7번, 저압 5개 조명 시설에 전기를 공급하는 가공전선 또는 지중전선에서 분기하여 전등 또는 개폐기에 이르는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의 단면적은 몇 스퀘어 이상이 됩니까? 이번에 2.5 스퀘어 이상을 사용합니다. 8번, 저압 개폐기를 생략하여도 무방한 개소. 뭐 다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생략해도. 뭐 차단기 여기 한번 생략해 볼까? 뭐 이런 겁니다. 1번, 부하 전류를 끊거나 흐르게 할 필요가 있는 개소. 여긴 필요가 있다네요. 두 번째, 인입구 기타 고장 점검, 측정 수리 등에서 개로할 필요가 있는 개소. 3번에 퓨즈의 전원으로 분규 회로용 과전류 차단기 이후에 퓨즈가 플러그 퓨즈와 같이 퓨즈 교환 시 충전부에 접촉될 우려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뒤에만 보세요. 자, 첫 번째 필요 있대요. 두 번째 필요 있대요. 세 번째 우려가 없대요. 3번이죠, 그러면은. 9번, 엘리베이터 장치를 시설할 때 승강기 내에서 사용하는 전등 및 전기 기계 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전압은 얼마입니까? 우리가 옥내에서 사용 전압은 몇 볼트였습니까? 아까 400볼트였었죠. 그렇죠? 답은 그래서 3번 400V 미만이 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전압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조금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 번, 두 번 정도 보시면 알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 번 보고 계시는 분은 또 계속 보실 거죠.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 하시는 분들은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반복하는 만큼 어떻게 된다? 페인트 칠의 그 순수한 백색은 더 잘 표현이 된다. 여러분 여러 번 반복하셔가지고 좋은 학습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